자, 뭐가 나왔냐면 컴퓨터. 일반적으로 거리를 두 개의 지점의 공간에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적 개념이다. 아, 이 녀석이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만. 거리가 대상이고 일반적으로는 이라고 얘기했을까? 안 일반적으로 뭐가 있나 보지? 또 데칼코마니 구조죠, 보나마나. 공간적으로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적 개념이다. 거리라는 게 물리적 개념이라는 건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구정보죠. 물리적 개념이며 그 다음에 떨어진 정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그냥 상식적인 얘기니까 가볍게 읽고 지나가는 거고, 2차원 평면의 두 지점이 0과 0, 1이 있다면 두 지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두 지점을 잇는 직선의 길이 루트 2가 된다.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러니까 오씨 왜 수학이야? 루트 2가 된다. 오케이, 받아들이고, 한편 거리는 추상적인, 이쪽이 더 중요하구만. 추상적 성질이나 가치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랬어요. 아하, 거리가 이런 것도 있지만 데칼코마니 모두 있다. 추상적인, 물리적인 거 말고 추상적인. 우리가 문학에서는 물리적 거리가 정서적 거리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멀리 떨어진 님을 생각하니 이랬을 때 그 멀리라는 것은 물리적 거리 단위일 수 있으나 정서적 거리감을 드러낸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처럼 추상적 거리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추상적 거리 개념. 그건 뭐냐? 성질이나 가치를 나타낸대요. 성질이나 너하고 너는 둘이 거리가 멀지 않니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일상에서도 할 수 있잖아. 둘은 좀 거리가 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성질의 차이를 얘기할 때. 자, 성질이나 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기능을 유지되지만, 아하, 요건 그대로다.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건 유지된다. 그럼 첫 번째 포인트는 뭐야? 여기서 굳이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항상 공통점 포인트 되고, 만 뒤에 차이점도 중요한 게 되겠죠. 그건 유지되지만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 거리 계산하는 방법은 달라진다. 오케이. 얘 아까 계산했었던 방법하고 좀 다르다. 계산 방법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항상 쓰이는 건 아니다. 그건 물리적인 거리 계산할 때 쓰는 거고, 추상적인 데는 계산 방법이 좀 독특하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두 번째 단락 넘어가서 거리 개념은 다시 잡고 디지털 데이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하, 거리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또 다른 추상적인 건지 물리적인 건지 성질 가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디지털 데이터도 거리 개념이 있다. 데이터 간의 거리는 추상적인 거리 개념, 추상이군. 자, 소속 밝히는 거지.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다. 추상적 거리 개념이다. 개념으로 데이터가 표현하려는 정보에 따라서 측정 방법이 다르다. 측정 방법, 계산 방법 다르다.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모양입니다. 자,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00과 11 같은 2비트의 데이터. 자, 2비트. 요거 익숙하죠?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IP 주소 얘기할 때, 오케이? 4개의 필드로 나타내며 각 필드당 8비트로 되어 있다. 그거 하면서 내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 이진수를 10진수로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것은 어린 시절에 배운 거지만 그거 다시 기억해 두라고 얘기했었어요. 오케이, 그치? 그래서 그건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익숙해져야 되죠. 비트의 개념도 익숙해져야 되고. 자, 그래서 00과 11 같은 2비트의 데이터가 이진수로 표현된 수치를 가리킨다면, 자, 면 나왔죠. 그렇죠? 00과 11이 있고, 이 녀석이 2비트의 데이터고, 이 녀석이 이진수로 표현된 수치라면, 자, 또 면 나왔지? 면원. 면원, 면투, 면쓰리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항상 뭐뭐라면 조건, 가정을 했을 때 따라가야지. 잡아야지. 00과 11의 거리는 두 수치의 차이인 따란딴딴딴 3이 된다. 이거 우리가 10진수, 2진수 관계 얘기할 때 2진수를 바꾸는 방법. 내가 뭐 하라 그랬었냐면 8개, 8비트까지는 알고 있는 게 좋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111111 8비트다 그러면 얘를 10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점 10진법 한 적이 있었단 말이야. 점 10진법.
1의 자리에다가 뭐에 2의 0승, 2의 1승 해서 2의 7승까지. 내가 뭐 주의하라 그랬냐면 8자리라고 해서 2의 8승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거 얘기한 적 있었어요. 오케이. 이렇게 계산한다. 그럼 얘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는 1의 자리에는 0 곱하기 2의 0승이고 1의 자리에는 두 번째 자리에는 0 곱하기 2의 1승을 더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십진수로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 뭐 당연히 0이니까 그냥 0이 만들어지고 이 녀석을 또 계산해 준다면 1 곱하기 2의 1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0승. 2의 0승은 1이니까 얘는 1이 되고 2의 0승은 1이고 2의 1승은 2니까 2가 돼서 합이 3이 만들어지죠. 그럼 둘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빼야 되니까 빼고 이 녀석을 빼고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결국 거리는 3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 한 거냐면 추상적인 성질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거리 개념. 예를 들어 디지털 데이터는 그 디지털 데이터가 어떤 성질이나 가치, 값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야. 뭔가를 의미할 거라는 거야. 근데 얘가 단순히 수치라면 한 거지. 수치라면 수치로 계산해 주면 된다. 거리를. 오케이. 그때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십진법으로 바꾸어서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2비트 데이터의 00과 11이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부호라면 면 2. 됐지? 00과 11이 수치면이었고 여긴 뭐야? 바로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부호라면 상태 부호라면 면 들어가는 거지. 면 2. 그렇다면 문제는 당연히 뭐야? 수치면 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선택지가 나오거나 됐지? 상태 부호라면 어떻게 될지 이제 뒤에 나오겠지. 상태 부호라면 두 부호 간에 구별되는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수의 차이가 아니라 이때는 구별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구별하는 정도. 이게 나와야 되는데 구별의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해밍거리. 요걸 뭐라고 한다? 해밍거리. 이게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이 지문에서 나온 신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얘기들은 다 구정보예요. 구정보라는 건 니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저 이거 모르는데 그러면 안 돼. 이거 내가 알아두라 그랬어. 오케이? 이거 알아두라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는 다 구정보를 그냥 정리한 것이라면 이제 새로운 정보는 해밍거리니까 여기서 주로 대고 물어보는 건 해밍거리에 대한 문제를 주로 물어보겠지. 그럼 해밍거리 잡으면 돼요. 개념을 잡으면 돼요. 자, 해밍거리인데 부호의 관점에서 부호들 간의 거리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해밍거리는 길이가 같은 두 부호를 거리는 길이가 같은 두 부호를 비교하였을 때 두 부호의 같은 자리에 있는 서로 다른 문자 길이가 같은 두 부호를 비교했을 때 길이가 같다라는 게 여기서 00과 12를 얘기하는 건가 11과 01을 얘기하는 건가 뭔진 모르겠지만 같은 자리에 있는 서로 다른 문자 개수로 나타낸다. 해밍거리의 개념 정리 끝났어. 같은 자리에 다른 문자의 개수로 나타나는 게 해밍이다. 그게 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땡큐. 예를 주지. 세 개의 부호 00, 01, 11이 있다면 00과 01의 해밍거리는 1이고 00과 11의 해밍거리는 1이다. 보면 돼. 얘가 있으니까 00과 01의 거리는 1이라 그랬어. 왜? 같은 자리에 다른 문자라 그랬으니까 1의 자리 다르네. 2 자리 두 번째 자리는 같네. 그래서 첫 번째 자리가 다르니까 하나만 다르다. 그래서 1이 된 거죠. 됐죠? 다른 문자의 개수니까 다른 문자 하나. 그 다음에 00과 11을 하게 되면 두 개가 다 다르네. 그래서 얘는 2 이렇게 된 것이. 되죠? 그래서 최소의 해밍거리는 1이고 최대 해밍거리는 1이다. 거리가 두 개가 나왔는데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00과 01과 11이 주어졌을 때는 이들 사이의 거리 중에 가장 가까운 거리 이게 최소 거리가 되고 얘는 뭐다? 최대가 된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정보, 요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는 게 여기서는 힘든 일인데 얘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이해고 자시고 없어, 이건.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이게 낯선 정보이기 때문에 출제자는 글쓴이는 당연히 예를 들어주게 되고 얘를 차근차근 따라가서 알아내면 돼요. 이해됐지? 자, 1과 2 어떻게 구하는지 봤어요. 자, 결국 우리가 뭘 하게 된 거냐면 추상적 거리는 성질과 가치를 나타내는데 그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수치일 때는 십진수로 바꾸는 거고 상태 보일 때는 대표적으로 해민거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건 다른 문자의 개수로 카운트하는 거다. 됐지? 이렇게 정리가 끝났어요. 부호들 간의 최소 해민거리를 충분히 멀게 한다면 관계 나왔어. 자, 세 번째 단락에 여기 이제 첫 번째 단락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었고 세 번째 단락이 이거 딱 받아서 뭐 받았냐면 해민거리 받았어요. 해민거리 받았는데 무슨 해민거리 받았냐면 최소 해민거리. 최소 해민거리가 충분히 멀게 한다면 커진다면 대충 관계. 통신이나 저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검출하여 수정할 수 있다. 아하. 이게 커지면 오류를 검출하고 수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됐죠? 그러니까 최소 해민거리가 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지. 멀수록 좋다. 됐지? 예를 들어 오케이 땡큐. 1비트의 원시 부호 0과 1 있고 원시라는 건 원래 부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있고 부호 단위로 송수시 나온다고 가정해보자. 가정 사례를 들어주는 거야. 송신자가 1을 보낸다면 수신자는 0이나 1 중에 하나를 받게 될 것이고 송신자가 어떤 데이터를 보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해도 오류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자, 이게 뭐예요? 자, 조건 그대로 사례 상황 잡는 거야. 원시 부호가 0과 1일 때 만약 1을 송신하면 수신할 수 있는 게 뭐다는 거야? 0이나 혹은 1을 수신할 수 있다. 당연히 원시부 01 중에 1을 보내버렸는데 1을 받았다면 오류가 없는 거죠. 근데 1을 보냈는데 0을 받았다면 오류가 생긴 거죠. 그런데 여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얘가 뭘 송신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1을 받고도 이게 오류인지 아닌지 0을 받고도 이게 오류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라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류를 알 수 없음. 이게 포인트.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최소 해민거리가 충분히 멀지 못하다는 얘기지. 연결을 시키면. 됐지? 내용을 연결시키면. 최소 해민거리가 충분히 멀지 못하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부호들 간의 최소 해민거리가 1이다. 1이다? 왜? 부호들 간의 이 부호들 간의 원시 부호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당연히 뭐야? 둘이 다르니까 1이라는 거지. 자, 1이다. 최소 해민거리는 1이 된다. 자, 0이나 2를 송수신하는 대신에 원시부호 x 뒤에 확인부호 p를 덧붙여서 xp에 해당하는 2비트의 단위로 전송부를 만들어보자. 아하, 이거 뭐야? 얘1, 얘2. 면원, 면투처럼 경우1, 경우2처럼 가는 거죠.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원시부호에다가 확인부호 P를 붙여서 XP에 해당하는 2비트의 전송부호를 만들어보자 그랬어요. 아하, XP. 그래서 어떻게 만든 거냐면 이 녀석은 보내고자 하는 원시부호였어.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확인부호. 원시부호는 0과 1이 변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확인부호를 붙여주게 됨으로써 뭔가 변화가 되죠. 자, 만들어보자. 전송부호는 고정된 원시부호에 확인부호를 덧붙이고 확인부호는 원시부호에 대한 1의 개수가 짝이 되도록 만든다는 규칙을 정한다면 새로운 정보. 확인부호는 어떻게 한다고? 확인부호 이거 새로운 정보예요.
확인보호는 원시부호에 붙인 건데 원시부호에 대한 한계 1의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자, 가만히 보시면 이 지문을 읽으면서 같은 자리에 다른 문자의 개수를 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해했어. 그렇지. 여기도 마찬가지. 원시부호에 대해 1의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하는 부호가 확인부호다 그랬는데 이게 뭔 소리지 할 수 있다고. 그럼 여기서는 멈칫거리지 말고 얘를 보고 얘를 대입을 해버리면 돼. 얘를 가지고 자 얘를 가는 거야. 자 확인부호는 원시부호에 이건데 정한다면 전송부호는 00과 11이 된다. 자 전송부호가 여기서 전송부호가 송신 아까 송신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전송이라고 그랬나? 맞추자. 얘를 전송하고 여기서는 이제 전송부호가 뭐가 되냐면 전송부호가 돼 00과 11이 돼버려. 전송부호가 됩니다. 됐죠? 전송부호가 됩니다. 자, 이 녀석을 전송하게 되는데 만일 수신자가 01이나 10 중 어느 하나를 받은 경우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01이나 10을 받았다. 그럼 분명히 얘는 00이나 11을 보낸 거란 말이야. 전송은. 근데 이렇게 보내주면 일단 원시부호가 0이거나 1일 거 아니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원시부호는 0이거나 1이야. 0이나 1을 보낼 건데 여기서는 0이나 1을 보낼 건데 0을 받았던 1을 받았건 이게 0을 보냈는지 1을 보냈는지 오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여기다가 0에다가 얘를 붙이고 1에다가 얘를 붙였어. 어떻게 붙였냐면 1의 개수가 짝수가 되게. 여기 1의 개수는 몇 개예요? 빵개지. 0은 짝수야 홀수야? 짝수니까. 꼬꼬마 상식으로. 그러니까 짝수야. 요거는 뭐야? 1의 개수가 어떻게 됐어? 원시부호에 대해 1의 개수를 딱 했더니 짝수가 됐네. 얘 0개니까 짝수. 얘도 짝수.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와버린 거야. 됐지? 그러면 오류가 있네가 바로 알아질 수 있다는 얘기지. 하지만 어느 자리에서 오류가 났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류를 수정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하. 이 경우에는 이거 홀수 얘도 1의 개수가 홀수이기 때문에 짝수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홀수가 왔기 때문에 이건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어. 됐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야? 하지만 말만 뭐가 안 된다? 어느 자리인지는 알 수 없다. 어느 자리인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보낸 걸 모르면 01이 왔을 때 얘는 짝수가 아니니까 잘못 왔구만 했다고. 근데 00이 와야 되는데 이쪽이 오류가 생긴 건지 11이 와야 되는데 이쪽이 오류가 생긴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내 말 다 알아먹었지? 이해됐지?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야. 자, 얘도 사실 이게 무슨 대단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냐 이게. 이게 무슨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있는 거야 이게. 알 수 없는 녀석이요. 힘들게 따라가야 돼 그냥 사례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짝수라면 짝수 생각하는 거야. 근데 짝수를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다면 몇 개의 사례를 보다 보면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되도록 정상적인 길로 이렇게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내 말 아시겠어요? 이해됐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또 세 번째가 나와야 되겠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 번째 단락이지. 세 번째 단락 했고 끝났나?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다. 끝났지?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 00이나 11을 송수신하는 대신에 P와 동일한 규칙의 확인부 Q를 한 번 더 붙여서 XPQ. 아하, XP가 아니라 이건 뭐야? 사례, 예3.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 경우 3라고 해도 되고. XP에다가 Q를 하나 더 붙여. 근데 중요한 건 이 Q에 붙이는 규칙은 이거랑 똑같대.
원시 부호에 대해 1의 개수가 짝수여야 돼. 그럼 짝수인지 세보면 되지 뭐. 오케이. 자, 그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럼 XPQ에 대해서 3비트 단위, 3비트 의리는 익숙하고 000과 111 중 하나를 송수신한다고 가정해보자. 자, 뭐 한다고? 중에 하나를 왜냐면 선생님 010이나 110이나 이런 거는 송신 이게 또 송신이라고 했어. 송수신 이거를 전송한다고 치자. 전송부야 얘가. 그럼 010이나 101이나 뭐 이런 건 왜 안 보내요? 그러면 얘의 원시부호는 뭐야? 0과 1 하나밖에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딱 계속 두 가지 나오는 거야. 세 가지, 네 가지가 나오지 않고. 얘가 보내고 싶은 건 원시부호는 0과 1이야. 근데 하나만 전송할 때 0이나 1을 전송하게 되는 거고. 오케이. 근데 1을 전송하면 0이나 1을 받게 되고 0을 전송하면 또 1이나 0을 받게 돼. 근데 이 경우는 어떤 오류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오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여기다가 0과 1의 원시부호에 대해서 0을 붙이거나 1을 붙여서 보내게 되면 얘는 뭐다? 실제 알아먹으려고 하는 부호가 아니라 이거 곁다리고야, 곁다리고. 오류 확인하기 위한 부호일 뿐이야, 얘는. 정보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고.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00이나 11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게 바로 뭐냐면 원시에 대해 한계 짝수는 이거밖에 정해지지 않는 거지. 근데 이 경우에는 오류가 있는지는 알 수 있으나 00이나 11이 와야 되는데 01이나 10이 왔네? 오류구만. 고치야지. 근데 어딜 고치지?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방법 어떻게 된다? 전할 건 0과 1인데 여기다가 뭐 하는 거야? 부호를 두 개 붙이는데 그 법칙도 어떤 법칙이라고? 짝수. 그럼 얘는 무조건 0이니까 짝수인데 이 경우에는 선생님 1이 3개니까 이거 홀수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얘는 무조건 짝수잖아. 그러면 Q도 같은 법칙이니까 따로 보는 거야. 건건이 보는 거야. 얘에 대해 짝수. 그러면 얘는 뭐야? 얘에 대해 이렇게 2개 짝수. 그리고 얘에 대해 Q가 이거 빼고 2개 짝수.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지? 하나 더 늘려서 3비트가 아니라 4비트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0일 땐 계속 000이지. 이건 이렇게 가야지. 그럼 짝수, 짝수, 짝수 이렇게 되는 거지. 5비트면 어떻게 되는 거야? 1 또 1. 그래서 짝수, 짝수, 짝수 2개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요거를 간파하는 것이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하다. 요렇게 짝수를 한다. 이해됐지? 자, 그거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3비트 단위의 전송부호는 00을 소싱한다고 가정할 때 한 자리에 오류만 있다고 가정하면 자, 이런 거 항상 가져가야지. 앞지문에서 가설이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면이라고 해서 딱 하나만 정했잖아. 오케이, 앞지문에서. 그것처럼 여기도 뭐야? 한 자리만 오류라고 정해. 한 자리만. 그럼 뭐야? 000과 111이니까 하나만 튄 거지. 하나만 튀었다고 봐야 되는 거지. 무조건. 됐지? 그랬을 때 수신자가 뭘 받았다? 001, 010, 100, 011, 101, 110을 받게 되는데 이 중에 어느 하나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한 자리만 오류라 그랬으니까 하나만 어긋난 거니까 여기네. 됐지? 여기네. 여기가 잘못됐네. 여기가 잘못됐네. 여기가 잘못됐네. 여기가 잘못됐네. 한 자리를 다 알지. 그럼 얘는 뭐야? 원시보가 0인 거지. 근데 요게 Q가 잘못 들어갔구만.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원시보 0, P가 잘못됐고, 원시보 1, 원시보 0, 뭐가? 원시보가 잘못됐고. 이해됐죠? 얘도 원시보가 잘못됐고.
오케이? 얘는 뭐야? P, 얘는 Q.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다 따라왔어? 다 따라왔어? 자. 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배워본 적이 있는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요 녀석 잘 사례를 통해서 알아내고 요 녀석 잘 사례를 통해서 잘 알아내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한 자리만 오류다라는 걸 꼭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게 원시보호는 그대로 1이고 이게 오류일 거다 그러면 두 자리가 오류가 되잖아. 111이 돼야 되지. 이해됐지? 그럼 두 자리 오류지.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111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예를 들어 또 설명해 줬어. 116의 경우 요거 하나 설명해 줬네. x의 1에 대해서 p와 q는 각각 1이 되어야 1의 개수가 짝수가 되지만 이거 헷갈렸던 거 여기 뒤늦게도 설명해 주네. 됐지? p와 q가 각각 따로따로 x1에 대하여 1이 되어야만 짝수가 되지만 q가 0이므로 얘는 얘에 대해서 짝수가 아닌 1의 개수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지. 다 됐죠? 이해됐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오류 발생한 자리를 검출하여 110을 111로 얘를 이거 잘못됐구나. 그럼 어떻게 수정한다는 거야? 이거는 111이 잘못 왔구나. 그리고 원시보호는 1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이 경우 전송부호 간의 전송부호 요거 그지? 요 전송부호지. 전송부호 간의 최소 해문거리는 3이어서 그렇지. 얘 보니까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가 다르니까 얘 3이지. 그럼 얘는 뭐야? 전송부호 간의 해민거리는 2네. 얘는 뭐야? 전송부호 간의 해민거리는 1이 되는 거고. 됐죠? 그리야 최소 해민거리가 3이어서 그러니까 해민거리가 무조건 3밖에 안 나오니까 최소이면 최대지 뭐. 됐죠? 여기도 최소, 여기도 최소. 제일 처음에 나왔었던 게 뭐였어? 최소 해민거리가 커져야 오류를 검출할 수 있다. 둘로 커지면, 2로 커지면 오류를 검출할 수 있고 하나면 검출할 수 없고 셋 이상 되면 뭘 할 수 있다? 바로 어느 자리까지도 할 수 있다. 자리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자리를 알 수 있다. 됐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원시보호의 확인보호를 충분히 덧붙이면 지금 2개 덧붙였는데 3개, 4개 덧붙이면 전송부호는 길어지지. 당연하지. 만만 전송부들 간의 최소 해민 거리도 함께 멀어져서 그렇지. 4개 붙이면 4개 되겠지. 오류가 많이 발생하도록 오류를 검출할 수 수정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겠지. 많으면 많을수록 오류 검출이 쉽겠네. 하지만 동일한 정보를 보낼 때 덧붙이는 확인보호의 개수가 늘어나면 보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서 효율이 낮아진다. 이건 되게 상식적인 얘기야. 그 컴퓨터와 관련된 거 맨날 그래야. 이렇게 하면 좀 더 미세하게 색을 표현할 수 있다. 정보를 더 잘할 수 있다. 오류를 더 줄일 수 있다. 5만 가지 좋은 점이 많아. 언제나. 근데 뒤에 붙는 얘기가 꼭 뭐가 더 붙어? 대신 CPU 좋은 거 쓰셔야 돼요. 이거 나오는 거지.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은 돈이고 CPU도 돈이어서 비용이 많이 들걸요. 이거 나오는 거지. 이거 되게 상식적인 구정보야. 이런 건. 다 했지? 됐지?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풀어야 되는 거 요거 풀게. 딴 거 어렵지 않고 15번만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기억이 뭐야 참. 이거부터 해볼까? 16번부터 해볼까?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랬어요. 기억은 뭐냐면 전송부호는 고정된 원시부호에 확인보호를 덧붙인다. 이거 P나 Q를 덧붙이는 거. 전송부호들 간에 1번 최소 해민 거리를 멀게 하면 전송하는데 데이터 양이 늘어난다. 맞는데? 전송부호들 간의 최소 해민 거리가 1이면 그거 뭐야? 첫 번째 케이스지. 케이스 1. 됐지? 1이면 전송 과정에서 오류 검출이 알 수 없음. 불가하오. 됐지? 두 전송부호 간의 같은 자리에 같은 문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같은 자리에 같은 문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해밍거리 이건 뭐야? 여기가 아니라 앞에네. 이거 뭐라고 했어? 해밍거리는 같은 자리 다른 문자의 개수가 해밍거리라고 그랬으니까 같은 문자에 많을수록 해밍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지. 덧붙이는 확인부호가 많아지면 해밍거리가 멀어지겠지. 최대 해밍거리는 멀어지는데 뭔 소리야. 전송부들 간의 최소 해밍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효율은 높아진다. 낮아진대. 땡. 쉽네. 됐어요. 근데 무려 이걸 70% 아이들이 틀렸어. 뭘까? 과학이니까 제꼈을 가능성이 있지. 제꼈다가 마킹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에라이 빠바바박 찍은 거지.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아이들이 꽤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을 투자해서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따라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면 항상 선생님의 교재를 가지고 이런 거에 내가 탁탁 걸리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런 게 있는 거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거 그냥 선생님 교재에 있는 걸 연속적으로 보시면서 이진수 이거 친해져야 되고요. 알겠습니까? 알겠어?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표에 있는 거 한번 채워볼까요? 표만 채우면 끝나. 자, 보기를 정리하기. 이 사례를 그대로 사례 1, 2, 3 차근차근 설명해 준 편이야. 이 정도면 짧으면서도 설명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숫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서 되게 짧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돼 있긴 돼 있어 얘는. 근데 낯설어서 좀 버거울 수도 있지만 확인보호가 오류 발생 자리에 대한 정보가 되도록 규칙을 정하면 본문에 있는 얘기 그대로고 전송보호에서 한 자리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거 뭐야? 이건 똑같이 가져가지. 한 자리 오류는 그대로 가져가고 두 자리 오류 아니야. 무조건 한 자리 오류 가져가고 수정이 가능하다. 확인보호를 검사하여 P에 오류가 있으면 P 자리를 1로 오류가 없으면 0으로 표시한다. 아하. 자, 두 번째 조건은 오류가 있으면 1로 오류가 없는 자리는 0으로 표시한다. 있으면 0 오류가 없으면 이렇게 Q의 자리가 오류가 있으면 1 Q의 자리가 오류가 없으면 이건 똑같네. P든 Q든 똑같이 그리하여 0과 1로 표현된 P 자리와 Q 자리를 계산하면 계산은 한 자리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자리를 알아낼 수 있다. 뭐야 이거? 이렇게 1과 0으로 한 다음에 이 오류들을 PQ를 계산하면 P와 Q의 이 값을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바로 자리를 알 수 있대요. 그 자리가 어딘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왔냐면 송신하기를 000으로 했어. 그러면 원시보호가 0이고 짝수가 되도록 P와 Q를 붙여준 다음에 보낸 거지. 됐죠? 그럼 올바른 수신은 당연히 000이어야 하지. 됐지? 그래서 수신을 이렇게 했으니까 P 자리 0이 왔으니까 오케이 제대로 왔네. 오류가 하나도 없네. 그래서 오류가 없을 때는 0으로 표시하니까 0. Q 자리도 오류가 없으니까 0으로 표시했죠. 됐죠? 근데 계산하래. 00을 계산하라는 얘기구나. 그치? 0에 곱하기 2의 1승 더하기 0 곱하기 2의 0승. 그럼 당연히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오지. 됐죠?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세 자리 중에 오류가 한 곳도 없다는 얘기지. 이 표 완성됐어, 한 줄. 됐지? 그 다음에 여긴 비어있네? 비어있고 여기만 줬어. 수신이 010이래. 하나만 오류가 있다 그랬으니까 오류는 주고 난 사람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P에는 오류가 있으니까 빈자리지만 2를 채워놓게 되고 여기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또 곱하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이 나오게 되지. 0 곱하기 1 곱하기 2의 1승 더하기 0 곱하기 2의 0승. 됐죠? 그러면 2가 나오지. 그 두 번째 자리,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 표가 뭐가 돼 있는 거야? 표 완성하기 문제예요. 두 번째 자리에서 V표를 해놨지.
해버렸지? 자, 그러면 얘는 송신한 게 뭐였다는 거야? 송신보가 000였네. 그 다음 거 110. 한 자리만 오류가 있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어디가 오류가 있어야 된다? 여기. 됐죠? 여기 오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P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0이 되고 여기는 오류가 있습니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1 곱하기 0 곱하기 2의 1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0승 하여 1이 되니까 자릿수가 1짜리니까 여기가 V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하지? 몇 개 보니까 간단하잖아. 됐어? 그래서 여기에 송신보는 111이었던 거네. 됐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맨 마지막 거만 해볼까? 자, 맨 마지막 거 뛰어넘어서 맨 마지막 거 011. 한 자리만 오류가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오류가 있고요. 됐죠? 여기가 오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얘는 011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자리만 오류가 발생했을 텐데 여기 11로 해놨네. 11로 하면 1 곱하기 2의 1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0승 하면 3이 돼서 세 번째 자리 오류. 이 결과는 맞긴 한데. 이 결과는 맞긴 한데 이 앞에가 조금 이상하네. 됐죠? 자, 시험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요? 이상한데? 넘어가지 뭐. 이거 좀 이상해. 여기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여기죠. 여기는 분명히 여긴 뭐라 그랬냐면 한 자리에 오류가 발생했다 그랬어. 오케이. 근데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모르겠다. 일단은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풀리는지. 자, 그 다음에 송신자는 전송보 간의 해민거리가 3이 될 수 있도록 0은 000으로 1은 11로 보낸 것이겠군. 이건 본문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치? 그대로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수신자가 010을 받았다면 요거네요. 010을 받았다면 P자리의 오류를 1로 표현한다. 빈자리. 여기 빈자리. 그치? 여긴 1로 표시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P자리 1로 표시한다. 맞습니다. 자, 표현을 하게 되면 뭐로 판단한다? 000으로 판단한다. 오케이. 맞고. 그 다음에 수신자가 110이나 혹은 101을 받았다면 수신한 부호에 있는 0을 1로 수정하여 111로 판단하겠군. 됐지? 110이나 110 이건 했지. 여기 있지. 그지? 111로 판단하겠죠. 그 다음에 101을 받았다면 101은 어디 있어? 101은 없는데? 없지. 없는 걸 줬네. 101을 받았다면 당연히 얘는 이렇게 할 것이고, 됐죠? 여기가 틀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류가 있고 없고, 됐지? 그래서 1 곱하기 2의 1승 이건 굳이 할 필요 없어. 할 필요 없지. 그냥 우리는 여기만 가지고 다 풀 수 있는 거니까 여기는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여기 해놨으니까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0 곱하기 2의 0승 해서 2. 그 두 번째 자리. 됐고, 이 녀석은 당연히 이거 바꿔서 111. 맞지? 자, 그 다음에 수신자가 011을 받았다면 P자리, Q자리 모두 오류가 있는 경우이므로 두 자리 오류를 수정해야겠군. 잘못했다는 얘기였구나, 이게. 그런가 봐요. 그죠? 011을 여기 써먹었는데 P자리와 Q자리 모두 오류가 있는 경우이므로 두 자리 오류를 수정한. 이거 이래서 애들이 틀렸을까? 표대로 하면 011을 P자리와 Q자리에 11을 넣어놨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렇지. 1이란 건 여기 뭐라 그랬냐면 오류가 있을 때라 그랬어. 그럼 여기 P에도 오류가 있고 Q에도 오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렇지. 그럼 4번 선택지가 지금 뭐냐면 011을 받았다면 P자리, Q자리 모두에 오류가 있을 경우이므로 두 자리 오류를 수정해야겠군이라 그랬는데 사실 얘는 한 자리에만 오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예 근원적으로 잘못돼 버렸어요. 이해됐지?
야, 이렇게 내도 되나? 이렇게 내면 헷갈릴 것 같은데. 자, 5번. 112를 받았다면 이건 뭐예요? 112를 받았다면 이건 뭐죠? 오류가 없음이지. 됐지? 112를 받았다면 오류가 없음이에요. P자리, Q자리 모두 오류를 모두 0으로 표현하며 오류가 없는 것을 판단한다. 그렇지? 얘네 둘 다 오류가 없으므로 0으로 판단하겠고 얘랑 똑같죠. 이거랑 똑같이 나오겠지. 됐죠? 내가 여기를 다 해본 건 여기 몇 가지를 해본 건 그냥 설명하려고 한 거지 여러분들 시험 내 상황에서 이거 하는 거 아니죠? 그렇지? 요 한 줄이나 요 두 줄이나 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건 한 자리에 오류가 있다라고 얘의 좋은 점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 한 자리 오류가 있다는 거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거야.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두 자리 오류가 있다는 건 완전히 근원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이거 쉽게 풀 수 있겠는데? 그런데 애들이 많이 틀렸던 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 헷갈렸겠는데? 조금? 그자? 알아버렸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어쨌거나 이런 문제는 언제든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봤어요. 알겠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